안녕하세요. 속속 정보통 TV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지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영상 중간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어떻게 마시고 있나요? 우리 몸의 60에서 70%는 물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94%, 폐와 간의 86%, 근육의 70, 80%, 뇌와 심장의 75%, 콩팥의 74%, 간의 69%, 심지어 뼈도 22%가 물입니다. 체내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몸은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갈증인데요. 이를 계속 방치하면 피로감, 근육 감소, 현기증, 집중력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몸속 수분을 10% 상실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위험이 급증하고 20% 이상 잃게 되면 생명의 적신호가 켜진다고 합니다. 물이 몸에 좋다는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간요법에는 특정 질병을 예방한다는 믿음도 갖고 있어요. 하루에 물을 6잔 이상 마시면 2잔 이하를 마시는 사람에 비해 결장암에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도 음식입니다. 꼭 마셔야 해요. 음식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과 동일하게 물도 체내에서 작용합니다. 위로 들어간 물은 장에서 흡수되며 각 세포 조직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물을 공급받은 세포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요. 물은 신장 등 모든 장기를 거쳐 호흡으로 피부와 대변으로 배출되며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과연 그럴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 자체는 음식과 달리 씹히지 않아 자꾸 마실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과 물을 들이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수분은 그 자체로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씹는 과정을 통해 침이 섞여 들어가 소화 흡수가 쉽습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이 일정 농도로 유지돼야 해요.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속이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이 생겨요. 이럴 때는 얼굴, 팔다리 등이 붓기도 하고 특히 심장병, 당뇨병, 심장병 환자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심부전증 환자는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물이 필요 이상으로 몸에 쌓이게 되면 장기들이 붓는다고 해요. 간경화증 환자는 흡수가 차기도 합니다. 김문재 인하대병원 교수님은 뇌세포가 물로 팽창하면 두통이 생기고 심하면 뇌가 붓거나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는 소변 색깔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정말 깨끗해진 것일까요? 틀렸습니다. 소변에서 나오는 독소나 찌꺼기의 양은 같아요. 많은 양의 물로 희석돼 맑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물의 과다 섭취를 경계합니다. 소박한 밥상의 저자 헬렌 니어링은 갈증이 나지 않을 때도 물을 마시는 동물은 유일하게 인간뿐이라며 매일 생과일을 먹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별로 없다고 했어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팀은 물이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영국의 마거릿 맥카트니 박사는 영국 의학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물을 하루 8잔 마시는 것은 지나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 8잔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건강에 좋다고 권고한 수치입니다. 그는 물을 너무 마시면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영기 강남성심병원 교수도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물 중독증 등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계합니다. 어때요? 물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물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쏙쏙 정보통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